아버지,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처럼 가슴이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은 봄바람이 불고 베란다에는 아내가 심어놓은 페랭이 꽃이 한창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아들의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지난주 제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던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깜빡하고 며칠째 안 먹었던 것도, 냉장고에 상한 반찬이 그대로 있었던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았는데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빈자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TV를 보다가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달부터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비틀거렸고 가스불도 몇 번 켜놓고 잊어버립니다. 밤마다 공허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이대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걸까? 매일 같은 고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창밖을 바라보던 중 내 또래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어느덧 나의 발길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날부터 나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은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년 전 아내는 자궁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했는데도 합병증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평범했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모든 게 쉬웠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밥 냄새에 눈을 떴고 약 먹을 시간이면 알아서 챙겨주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가야 하는데 남들 보기에 쑥스럽습니다. 모두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채는 금방 시들고 며칠 전에 사온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침묵이었습니다. 말벗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소리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들리던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제잘거리는 아내의 잔소리,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지? 창밖으로 달빛이 흐릿하게 비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다. 요양원은 아무래도 힘없는 목소리에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동생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며칠간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요양원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 집을 번갈아 가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짐을 챙겨 큰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32평 아파트. 제가 살던 곳보다는 컸지만 고등학교 3학년 손자의 책들이 거실 한켠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 방 맞은편 작은 서재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좁아서 죄송해요.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며느리는 끼니 때마다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벽을 짚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는데 복도 저편 손자의 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속삭임. 엄마, 나 집중이 안 돼. 그날부터 밤에는 화장실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방에 놓인 간이변기를 보며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면 을에 틀던 TV도 포기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다면 이어폰으로.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표정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수저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기침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애써 참았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편하게 드시면 어떠세요? 며느리의 배려가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은 제 방을 볼 때마다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재에 있던 책장을 거실로 옮기고 책상도 정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 시간, 손자가 숨죽여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배불러요. 며느리가 손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흐느낌. 엄마, 나 수능 얼마 안 남았어.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딸네 집은 어떠세요? 거기가 지내시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짐을 싸면서 손자 방 앞에 섰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잠들었나 봅니다. 작은 쪽지를 손자의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단독주택이라 더 여유로웠습니다. 아래층 방을 내어주었고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딸은 미용실을 운영해 낮에는 집을 비웠지만 사위가 재택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친절했습니다. 커피도 타주고 신문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수가 줄어들더군요. 거실에서 마주칠 때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위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이 계셔서 재택근무가 좀 힘들어. 화상회의할 때도 조심스럽고.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딸의 만류에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려웠지만 자식들의 삶에 더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으로 시작된 동거였지만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부모의 집은 언제나 자녀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집은 부모의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처음 이틀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숨죽여 살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방에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맞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기분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한참을 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라도 들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였죠. 그러나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씻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소리를 낸다고 빈자리가 채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가. 언제부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옆집에 물 내리는 소리, 위층의 발자국 소리. 전에는 못 들었던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열이 좀 났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119에 전화할까? 손이 전화기를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큰일 아닌데 구급차라도 오면 또다시 자식들 걱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더는 혼자 지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보려고 한다. 한참을 망설이다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아들과 함께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 입구에는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몇 명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거처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입소 절차를 마치고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이미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일과표를 설명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정해진 식사 시간, 제한된 외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었습니다. 첫날 밤 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멈추질 않았고 어디선가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치매 증상이 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진정시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벽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곳이 안전할지 몰라도 편안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짐을 쌌습니다. 더는 못 짓겠다. 집으로 갈 거다. 아들은 당황했지만 저의 뜻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요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 향하는 길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신발장, 늘 신던 실내화.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지팡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석양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구부정해졌을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걸. 세수를 하다 말고 한참을 거울 속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약 봉지를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모든 길은 남들이 정해놓은 답안이었다는 걸. 자식들과 사는 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이유였고, 요양원은 나이 들면 다 가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진짜 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달리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저 사람들도 나처럼 고민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요. 경로당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집으로 돌아갈까?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열고 나오는 문 안쪽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복도도 자식들 집에 어색한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정갈한 차림의 70대 노인이 웃음 띤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오래 다녔죠.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35년간 한의원을 운영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곳에 어르신들 건강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방에서는 몇 명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양반, 내가 기사식당을 40년 동안 했어요. 이거 맛 좀 봐요. 먹을만 할 거예요. 머리는 백발이지만 친절하고 푸근한 얼굴의 여자분이 작은 종지에 국물을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국물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나를 반갑게 대해주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렇게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궁금한 마음에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로당 문 밖으로 구성진 하모니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잔잔하게 이어지는 연주에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최만석 씨의 연주였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하모니카를 내려놓았습니다. 둘러앉은 몇 명의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음악은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둘러앉은 사람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레 기타줄을 튕기고 또 누군가는 하모니카에 입을 대보았습니다. 서툰 소리가 났지만 만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제는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또 누구나 학생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은 늘 도움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도움, 요양원의 보살핌.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달랐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었다고 하셨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증이랑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안 해본 거 하려니 영 쉽지 않네요.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요동쳤습니다. 40년 가까이 학교에서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저 일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복지 관련 서류, 지원금 신청서, 예전에 학교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찾기 쉬울 것 같아요. 서류처를 새로 만들고 목록을 정리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편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오랜만에 듣는 칭찬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땐 몰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피곤해 보이면 차 한 잔을 건네고 기운 없는 날엔 서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발걸음이 저절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레 전화를 걸었고 아픈 기색이 보이면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서로만의 온기가 생겼습니다. 혼자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했고 작은 대화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사는 게 아닌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어주는 것이란 걸. 이순희 씨의 요리 수업이 시작된 건 제가 서류 정리를 시작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이것만 알면 끼니 걱정 없어요. 이제 매주 화요일이면 간단한 반찬 하나씩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된장찌개 끓이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라 설명하는 손짓 하나하나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된장은 이만큼, 고춧가루는 이만큼, 이제 맛 좀 보세요. 그날 이후 늘 엉망이던 제 음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간단한 찌개 하나쯤은 뚝딱 만들어냅니다. 식탁에 앉아 제가 끓인 국물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이걸 보면 뭐라고 했을까? 수요일은 하모니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는 법도 몰라 헤맸지만 최만석 씨의 끈기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동요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노래 한 곡은 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6명이 모여 작은 하모니카 합주를 시작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음이 삐끗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 웃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우리만의 작은 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실버 하모니. 우리가 지은 이름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경로당에 울리는 하모니카 소리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어설픈 연주였지만 그 소리에는
우리들의 작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루하루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레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얼마나 웃고 올지,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능이 끝난 손자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까 걱정했던 걸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볼래?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줄게. 경로당에 들어서자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실버 하모니 멤버들이었습니다. 연습 중이던 만석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멋있는데요.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든 손자가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서툰 연주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손자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희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행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 손자는 우리의 일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 씨의 요리 교실, 하모니카 연습 시간, 서류 정리하는 모습까지.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우리였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영상을 본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줄 몰랐어요. 손자가 첫 영상을 올린 날, 우리는 다 같이 모여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설픈 하모니카 소리, 서툰 요리 솜씨,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일상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웃음소리.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행복이 누군가에겐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요. 6개월이 지나자 구청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들 활동이 정말 의미 있어 보여서요.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 젊은 사회복지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작은 공연은 어떠세요?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서툰 하모니카 소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니. 하지만 최만석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엔 도레미도 못 불었잖아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첫 공연 날, 경로당 식구들의 가족들, 옆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젊은이들의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모니카를 들었습니다. 박자가 조금 맞지 않고 음이 살짝 비켜가기도 했지만 끝나고 나서 들린 박수 소리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시작할 용기가 된다는 걸. 거창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을 기다립니다. 서로의 성장을 나누고 작은 용기를 선물하는 그날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강점을 나누며 살아가는 방법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해지자 세상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세월에는 장사 없다더니 그 친구도 많이 늙었더군요. 나의 밝아진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내 얘기를 들은 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 혹시나 하고 동네 경로당에 들렸는데 어찌나 텃세가 심하던지. 그래도 며칠은 가봤어.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런데
나이는 잘 먹어야 하나 봐. 자랑질에 싸움질에 험담하기 바쁘더라고.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친구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이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었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약속한 시간에 나와 체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지만 그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였습니다. 누군가 오지 않으면 걱정되고 늦으면 안부 전화를 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존중하기,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기, 대화로 풀기.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면서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다가 떠난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친구를 배웅하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였다는 걸. 30에도 50에도 난 여전히 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은 빠지고 젓가락이 자꾸 흔들리고 계단을 오르며 내쉬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세상 속의 내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걸 느낄 때였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조심스러워지고 이웃들과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게 되고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약해진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함께 늙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제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로 시작하는 내 주변에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빛나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채울까? 누구의 하모니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출까? 예전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또 누군가에게 음악을 배우고 서로의 하루를 걱정하며 안부를 나누는 일상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어서 오세요 하는 반가운 인사, 누군가 늦으면 걱정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빛나게 합니다. 요즘은 매일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조금 더 구부정해진 어깨, 떨리는 손.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떼어보세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삶을 있는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더는 외롭게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꿈꾸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설렘과 기대가 멋진 노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